오거나이저 윤준석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태극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취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후에는 저만의 방법 3가지인데 저만의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AI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AI의 발전으로 개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요. 얼마나 낮아졌냐면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릴스를 내리다 보면은 카페 사장님도 AI 로봇 만들고 헬스장 사장님도 AI 로봇 만들고 필라테스 사장님도 AI 로봇 만들고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사실 개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이런 초급 인력이나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인간을 벌써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되는 인간과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멜론대, 스탠퍼드, MIT 등 세계 최상의 IT 인재들이 졸업하자마자 백수가 되는 시대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최우수 명문 공대라고 하는 이 세 대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백수가 된대요. 졸업하자마자 숨고르기 청년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 현황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IT 업계 채용 공고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은 2024년 3분기를 기점으로 신입 직원의 채용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었고 경력별 채용 비중도 경력직 또는 경력 무관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사 담당자가 꼽은 경력직 선호 요인의 1위로는 오랜 직무 경력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직무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험을 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호 요건의 탑 7에는 오랜 근무 경력과 동종업계의 경력,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채용 분야의 특정 업무 경험, 인간적인 호감, 뛰어난 외국어 실력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하시기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AI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손을 들어볼 건데 첫 번째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서 100%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80%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페셜리스트가 AI 시대에 살아남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4분, 5분 정도 들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제너럴리스트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 10분 정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제너럴리스트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그 진화론을 연구한 유명한 학자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가장 지적이거나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AI 시대의 인재상으로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저는 꼽고 싶은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나요? AI에 의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로 효율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남겨봤는데 이 질문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이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선배와의 만남 시간 때
그 슬리도를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AI 관련된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을 잇따로 돌아와 보면 이런 AI 시대에 취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또는 특징으로 꼽아보자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력이에요. 또는 프롬프트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곧 힘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실 때 단순히 내가 이런 코드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줘, 해줘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내가 이런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시도를 해봤고 그 중에서 어떤 방식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던진다거나 또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넣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해보지 않은 시도를 감지하는 감각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복 탄력성인데요.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아남기 시리즈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 중에서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인공지능 세계에서 살아남기라는 책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인공지능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GDG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 이 능력들을 조금씩 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톤으로 이런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파트에 영향을 뽐낼 수 있는 활동도 해봤고 또 트리플 S 프로젝트 활동도 해봤고 원웨이브 해커톤도 해봤고 그리고 빌드잇 AI까지 해서 최근에 AI의 동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AI를 잘 쓸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비법은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두 사진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이때 레트로스펙티브라는 주제로 AIS 했었는데 혹시 이때 무슨 주제로 어떤 활동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기억나는데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왼쪽에 레트로스펙티브는 이제 회고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활동들을 잘 기록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리캡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두 번째 With or Without AI 시간에서는 AI 시대에 결국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 스테카콘을 청취하셨듯이 결국에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지만 이 AI를 잘 쓰려면 AI를 계속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 인재가 되는 것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잠시 읽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거에서 명상, 걷기, 독서, 글쓰기, 운동, 코딩 등이 있죠. 아까 앞 시간에서 김태우 코어님께서 AIS 때 발표해 주신 것처럼 명상과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불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테오코어님의 테크콘을 봤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자면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법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뭘까? 내가 디자이너, 기획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뭘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세우려면은 결국에 내가 왜 그거에 도달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내가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이유를 고민해보고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려면 회고하고 성찰하고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전에 회고 시간 때 배웠던 KPT 회고법 기억하시나요? 이 KPT 회고법은 그 Keep, Problem, Try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회고 방식인데요. Keep에는 이제 현재 만족하고 있는 부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부분, Problem에는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Try에는 Problem에 대한 해결책, 다음 회고 때 판별 가능한 것, 그리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KPT 회고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고를 적고 이 회고를 다시 살펴보고 내가 이 회고를 적었던 부분에서 지금 다시 회고를 봤을 때 이 계획이 맞나, 이 계획이 맞는 방향성인가 점검을 해보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로 그 목차 다음 페이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이 이런 AI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계획하고 수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AI 시대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